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전략적 비축 자산 이 프레임을 누군가 계속 씌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뭐 기사를 보든 뭐 유튜브든 뭐 TV를 켜든 허구한 날 트럼프의 관세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에서 뭐 캐나다 저기 어딥니까? 그 멕시코 뭐 25% 이미 시작이 이제 됐고요. 중국에도 10% 플러스 추가 관세 10% 발표를 했죠.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부 미국 제품에 나도 15% 추가 관세 때리겠다. 보복을 부르고 있죠. 지금 이 정치인들은요. 어찌됐건 그 속성이 뭡니까? 뭐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죠. 어찌됐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죠. 뭐 다는 못 지켜도 뭐 70% 80%는 지켜야 됩니다. 이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실리 두 가지를 실은 챙기는 게 이제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명분이 뭡니까? 미국에서 관세,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소위 말하는 그 뭐 자동차 뭐 공업지대에서 미국 그 이제 뭐 노동자다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미국 특히 이제 백인 남성들 이 분풀이를 어디에 할 것이냐 봤더니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미국에 많이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우리 제조업의 일자리를 다 뺏었다. 이게 사실 심각한 그 막 마을이 막 황폐화되고 막 이런 수준이라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찌됐건 이게 명분이었고요. 실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에서는 중국에 보복해야 돼.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시진핑은 당하고만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도 G2 아닙니까?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여기서 실리는 뭐냐면 명분은 그거였고 실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럴 거면 중국에 60% 관세를 매겨버리면 되는데 왜 조금씩 지금 10%에 10%딱 추가했잖아요. 이게 과거 일기에도 점진적으로 관세가 이제 증가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시진핑 역시도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저 문구에 그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의 전 제품의 15% 아니 30%를 그냥 때려버리면 제일 확실한데 일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관세를 처음부터 고관세 부과한다? 이러면요. 상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호 정말 두 국가가 정말 이게 죽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치킨 게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국에서 이러면 이제 처음부터 고관세면 둘 다 치명상을 입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처음부터 폭탄 관세가 안 되냐?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가 안 잡힙니다. 이게 안 잡. 미국은 물가가 고질적인 그거라면 중국은 너무너무 경제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뭐 경기 침체, 뭐 지금 뭐 실업률부터 해서 부동산 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하는 게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는 그 어떤 균형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은 리얼입니다. 리얼이란 얘기는 실제로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출렁출렁하고 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지만 투자자라고 지금 뭐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 보시겠죠. 투자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야수의 심장으로 남들과 반대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실은 투자의 속성이에요. 이게 쉬울까요? 뭐 미국 지금 비트와 이더 현물 ETF 승인됐죠. 비트코인 선물 옵션 다 승인됐습니다. 뭐 이더리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폭탄 발언이죠. 뭐 전략적 비축 자산, 뭐 알트코인, 뭐 이번에 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더니 이게 지금 막장 롤러코스터도 이런 게 없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코인 이 전체 산업의 득보단 실이 더 큽니다. 어찌됐건 뭐 좀 관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 막 전 세계 주식이 막 코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건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요. 단기적인 예측 말고 중장기의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예측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 해보십시오. 단기 베팅, 뭐 롱숏을 잡든 뭐 그냥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내 계좌가 늘어났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장기 베팅 하자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미래,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가져가 보자. SBI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큰 금융 그룹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신한금융 그룹, 뭐 국민은행 뭐 이런 금융 그룹 뭐 이런 굉장히 뭐 재벌 회사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2016년 SBI 그룹이 어디에 투자했다? 리플에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지금 파트너십을 언제부터 맺었다? 2012년부터 리플과 SBI 그룹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16년 리플에 투자를 했고 18년 SBI VC 여기에서 XRP 이 코인이요. XRP 코인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포커스드온은 XRP 트레이딩에 아마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9년 SBI는 리플 결제 기술을 활용한 회사 여기 머니탭이라고 있는데 이런 회사도 전용 회사도 만들었고요. 21년도 지금 SBI에는 자체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 뭘 상장했다? XRP를 상장했습니다. 25년이면 뭐 얼마 전이죠. 올해는 SBI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에서 그 주주들의 보상을 주는 혜택의 일환으로 XRP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죠? 리플에 거의 뭐 미쳐있는 일본의 금융 대기업이 SBI입니다. 보십시오. SBI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있다고 말씀드렸죠. VC 트레이드라고 있는데 일본 최초로 지금 뭐가 상장됐습니까? USDC가 상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상식 차원에서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달러를 이제 많이 화폐처럼 쓰는 현상 이것을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뭐 개발도상국 뭐 저기 동남아시아 저기 아니면 뭐 중동 아니면 저기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상장됐잖아요. USDC, USDT, 일본, 한국, 뭐 대만, 싱가포르 이게 다 상장이 점점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특히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아까 보셨죠? 2012년부터 리플과 뭘 했다?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16년 대부분 아마 이때 코인 시작을 뭐 안 하셨겠죠. 그때 지금 SBI만 리플에 투자를 했냐? No. 구글 아시죠? 구글 벤처스라고 구글에 이제 벤처 투자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고요. CME 그룹 아시죠? 산탄데르 은행 원래는 스페인인데 지금은 미국계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 큰 회사들이에요. 뭐 스탠다드 차터드도 아시고 태국에서 제일 큰 상업은행 이런 데가 어디에 투자했다? 리플. 언제? 2016년. 제가 왜 10수년 전부터 이 코인판이 철저하게 그들의 주도에서 완벽하게 짜놨다. 기획이 됐다. 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기획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판을 전 세계로 무제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올해 지금 사실 미국에서 계류 중인 그 친코인 법안이 꽤 있거든요. 뭐 FIT21 법안,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은 스테이블 코인 법입니다. 이거 지금 뭐 거의 목전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되면 코인에 당연히 이게 호재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풀어도 그게 이제 코인까지 오려면 사실 시간이 걸리죠. 가장 직접적인 유동성이 뭡니까?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도 많이 사서 담보로 잡아야 되니 미국의 국가 부채, 이 국채 아무도 안 살려고 하잖아요. 이 문제도 해결하고 달러 패권도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빅픽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월가의 큰 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사실 저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최근에 비트코인 정말 오랜만에 조금 담아봤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 봤더니 스트래티지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레버리지, 뭐 빚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사는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스트래티지 등이 비트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이나 뭐 주식을 통해서 비트를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이익이다? 채굴을 해서 직접 얻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배경적인 지식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소위 이제 세력은 모두 하나다, 한편이다, 뭐 특히 이제 블랙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이 있는데 블랙락이 제일 힘이 센 건 맞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별로, 기관별로 유대계 금융 자본, 뭐 예를 들면 한때는 골드만삭스가 풍미했다가 지금은 블랙락이고 또 뭐 저기 록펠러 재단, 저 로스차일드 재단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 내에서도 이게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어떨 때는 상호 공생을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미국계 블랙락 이게 서클 그 USDC를 지원한다면 중국계 세력은 테더를 지원합니다. 테더 USDT죠. 왜 항상 USDC 포드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전 그 은행 위기 때 23년도 때 잠깐 있었던 걸 제외하면 항상 테더만 두들기는 거예요. 테더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상패가 됐다더라, 뭐 포드가 있다더라, 얘네 뭐 담보금이 형편없던데 미국에서 중국을 지금 압살하려고 그러니까 점유율 싸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또 안 되는 게 그들 간 합종 연행도 이게 가능해요. 시타델과 블랙락이라고 하는 월가 대표적인 두 개의 금융기관이 2022년 5월달 테라루나를 공매도 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공매도로 저 세상에 실은 보냈거든요. 요럴 때는 이제 두 기관들이 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로 보시면 비트코인 채굴파가 있는 거예요. 채굴 회사가 되겠죠. 아니면 스트래터지처럼 비투파가 있는 거예요. 상호 치열하게 비열한 수법을 쓰면서 상호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우량 자산, 초우량 자산을 누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냐? 지금 이런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대형 기관들끼리도 피 터지게 이렇게 싸운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시장에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든 뭐 밈코인을 발행해서 밑장을 빼든 그러니까 피가 항상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인만큼 쉬운 게 있어? 혹시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들렸다. 최고의 위험 신호입니다. 그때 뭐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 코크란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3월 7일 날 그 백악관 크립토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개최돼요. 이거 트럼프가 뭐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주장이 뭐 계속 나오고 있겠죠. 트럼프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뭐 현실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의회, 우리로 치면 국회에서 이게 결국에는 통과가 되냐 마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양도세랑 비슷합니다. 코인 양도세가 폐지된다? 이거는 사실 뭐 말도 못할 큰 호재거든요. 그 뭐 이제 코인을 파는 월가의 금융기관뿐만 아니고 지금 뭐 빅테크다, 뭐 국부 펀드다, 뭐 주정부다 할 것 없이 이 이제 상호 뭐 월가나 빅테크 대형 호재입니다. 세금을 안 낸다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 그래도 가는데 여기 이제 소위 주마가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자본이득세 폐지 어쨌든 트럼프도 공화당 쪽이잖아요. 민주당 쪽은 예전에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어떤 공약 냈는지 기억하십니까? 미실현 자본이득세를 다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실현이라는 것은 팔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실현 안 팔았는데도 이제 뭔가 이득이 있다. 이제 좀 플러스가 됐다. 거기에다 세금 때리겠다. 지금 그 얘기였죠. 서로가 양극단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세법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뭐 알트코인으로 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실은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코인이 이번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슈퍼 하이킥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실제 효력이 생기지 트럼프의 이제 조금 이제 관종인 것도 있고 본인이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환호하실 필요는 저는 없겠다. 지난 3월 3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월요일 새벽이었죠. 그때 특히 카르다노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에이다죠. 에이다가 거의 뭐 70%가 이상 폭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폭등이 물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코인들 뭐 혹시 들고 계시다면 적당히 익절하시고 소고기를 사드실 것이 그러니까 사 먹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샘슨 모우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를 비롯해서 지금 주요 업계 인사들은 전략적 비축 자산에 비트 외에는 다 지금 넣지 말자 주의예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은 뭐 크립토 전략 준비금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지금 알트코인 여기다 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 완전 투기 게임 된다. 도박장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략적 그 비축 자산에 넣을 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부정거래고 내부자 이거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벌써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임기가 뭐 지금 초기니까 그렇지 이거 나중에 가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게 과연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부정거래가 지금 너무 제가 봐도 보이니까 자 어찌됐건 이 사람은 뭐 비트, 라이트코인, 뭐 모네로 같은 POW 작업증명 코인을 넣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력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 없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것을 항상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과거로 치면 이게 그 리플 소송 이런 거요. 뭐 합의를 한다 하더라. 이번에 뭐 리플이 이겼다. 지금까지 소송이 안 끝났는데. 코인은 사기다. 요게 지난 뭐 한 10여 년간의 그 프레임 아닙니까? 이게 내러티브였어요. 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잊을만 하면 뭐 IMF다. JP모건이다. 뭐 저기 블랙락이다. 트럼프도 비트코인이 스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기라고. 그게 이제 계속 세뇌를 하고 반복을 하면요. 그게 우리 무의식까지 들어가요. 아, 코인은 사기지. 코인 안 하시는 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EC에서 맨날 그 알트코인 미등록 증권이다 했었잖아요. 요 프레임이 지금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 뭐다? 알트코인으로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을 삼을 것이다. 다음은 뭐냐? 여기에 다 집중하게끔 지금 그 모든 것을 지금 몰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일반인 기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결국에 이제 약간 그 투기판 만드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이 정도의 변동성을 잘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괜한 사팔사팔 하다가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던 우량 코인도 다 지금 잃어버릴 게 제가 볼 땐 더 확률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월스트리트의 탐욕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으로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어차피 우량 코인을 잘 선택했다면 내 코인 간다 안 간다? 간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혹시 이제 또 증거 있습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자체 인덱스를 만듭니다. 이게 지수죠. 코인 지수를 만들어서 코인 50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인 50개를 가중치별로 해서 시가총액별로 가중치를 넣어서 지수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페페 코인, 뭐 WIF, 컴파운드, 앱토스, 뭐 에어로, 뭐 이런 코인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그냥 기사로 현재 버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현재 뭐 예를 드는 겁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여파로 한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5% 폭락했습니다.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를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중에 크립토 S&P 100 지수가 5% 폭등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확신해요. 왜? 지금 이제 S&P 왜 500이 아니냐? 그 이제 지금 있는 그 미국에 있는 S&P에 있는 우량 기업 500개 지수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크립토도 S&P에서 지금 지수 만드는 거 아십니까? 이거 곧 있으면 나와요. 그 지수가 지금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뛰어들었습니까? 코인베이스가 먼저 뛰어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인 50 관련 무기한 선물. 근데 처음에 이게 현물보다는 이제 선물은 도박장 먼저 개설을 한 겁니다. 지들이 사실 지들 아닙니까? 코인은 사기다 도박이다 해놓고 도박장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 지금 저기 그 EDXM이라고 아십니까? EDXM, 뭐 피델리티, 찰스 슈왑, 시타델이 그 코인 거래소 만들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거기서도 무기한 선물 위주로만 지금 먼저 오픈을 지금 싱가포르에서 했거든요. 도박장이라고 뭐 이거 사기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다 판 깔아놓고 지금 시장 점령이 사실상 거의 제가 볼 땐 끝났어요. 무기한 선물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거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코인 50 여기 지금 뭘 팔고 있나 봤더니, 그러니까 지수죠. 지수에 뭐가 포함됐냐 봤더니 코인 50개입니다. 이걸 시총,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클수록 더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고 복잡한 거 싫고 코인에 똘똘한 애들, 우량 코인들 그냥 알아서 골고루 분산해줘. 그게 코인 50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50%, 이더리움이 22.5%. 그러니까 비트 이더만 해도 72%가 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 잘 모르겠고 안정적인 거, 큰 거, 우량 자산 위주로 좀 해줘. 근데 좀 밑에 있는 코인도 적당히 좀 섞어주면 안 될까? XRP가 한 10%, 솔라나가 5%, 도지코인 2%, 나머지 다 합치면 10%.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막 코인베이스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 전 세계 뭐 기관 투자자 뭐 그 큰 손들이 어디에 투자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S&P 크립토 100, 200 지수에 투자를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써봤어요. 구글에 좀 영어를 잘 하시면 특히 이제 코인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코인 50 인덱스 펀드 팔고 있니? 라고 이제 제가 구글에 한번 쳐본 겁니다. 요새는 무슨 AI가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네, 코인 50 인덱스, 이제 티커도 코인 50인데 무기한 선물 거래를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거래소, 코인베이스 어드밴스드 거래소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however 뒤에 이 선물 거래는요, 아직 미국에서 영국, 캐나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내가 현물도 아니고 지금 이거 선물, 그것도 미국 사람도 이거 거래가 안 되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투자는 뭐다? 확실한 것, 증명이 끝난 데는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 이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눈으로 확실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다른 코인보다 비싼 겁니다. 반대로 투자는 뭐다? 불확실한 것.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해킹 되는 거 아니야? 거래소 뭐 코인 뭐 먹튀하는 거 아니야? 또 살떨리는 결정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것이냐, 큰 손실을 볼 것이냐 결정되는 게 뭐다?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는 뭐 무조건 수익만 본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크립토 지수 펀드, 크립토 지수 펀드를 또 ETF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요런
지수 펀드, 지수 ETF가 결국에 어디에 상장된다고요? 나스닥이 된다고요. 뉴욕 증권 거래소 같은 주요 대형 거래소에 앞으로 뭐 한두 해 장사하는 게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팔릴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픽처입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제가 이제 실제 지금 현재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면 중국에 누가 있다? 해시키가 있다. 물론 해시키 그룹인데요. 이 해시키 그룹은 완샹이라고 하는 중국 본토의 큰 금융, 어떻게 보면 재벌 기업이죠. 거기에 자회사가 해시키 그룹입니다. 이제 코인 위주로 하는 데가 해시키 그룹인데요. 여기에서 뭘 만들었다? 해시키 20 인덱스 펀드를 이미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봤더니 그러니까 해시키 20이면 이제 코인 20개죠. 상위 20개 묶어서 파는데 여기에 90%가 지금 뭐에 들어가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그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그 5개 코인. 이 5개 코인의 90%가 들어간 지수인 겁니다. 그 코인들이 그 이제 트럼프 저번에 뭐 얘기해서 이 펀드가 그냥 하루에 8.2%가 상승하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미국의 암호화폐 준비금 테마. 우리가 주식에서도 테마주 얘기하잖아요. 중국에서 팔고 있는데 지금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 테마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인덱스 펀드 자체가 테마 펀드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해시키 20 인덱스 펀드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준비국 테마에 투자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홍콩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 2개가 바로 해시키 그룹과 OSL 그룹 이 2개였어요. 얘네들은 중국 본토에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거래소, 홍콩 거래소가 왜 미국 코인들을 콕 집어서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뭐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환율 전쟁 하는데 원수죠. 원수 맞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흑백 논리보다는 돈 앞에서 미국, 중국계 세력이 지금 뭐 안 가리는 거예요. 돈 앞에서 대동단결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시총 상위 20개 코인을 지금 이미 인덱스 펀드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코인베이스도 하고 중국 홍콩에는 해시키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왜 내 코인은 전략적 비축 자산 뭐 3월 7일에 뭘 할지 모르지만 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냐.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도록 미국 코인, 시총이 큰 코인, ETF 후보군 코인을 남들보다 좀 비싸도 지금 보십시오.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나중에 뭐 한국, 일본, 유럽 지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그 코인 위주로 돈이 어떻게 된다? 몰리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이 크립토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FTX 알라메다에서 솔라나를 언스테이킹 했다. 뭐 거의 뭐 5천억, 6천억이 넘는 큰 돈이죠. 이거 실은 지금 이제 채권자 상환하려고 여기에서는 솔라나를 계속 누군가에게 팔고 있어요. 경매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파는데요. 제네시스라고 했죠. 과거에 파산했던 이 제네시스 역시도 이더리움을 뭐 3천억씩 팔고 있다더라. 근데 11만 개 이더리움 중에서 3만 개를 여기 갤럭시 디지털이랄지 뭐 팔콘 X 여기 이제 마켓 메이커거든요. 여기에 팔았다 카더라. 이러니까 지금 악재다. 지금 솔라나 팔고 뭐 이더리움 파니까 이거 끝났네. 알트는 쓰레기네 하고 이제 도망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손바뀜이라고 하거든요. 손바뀜은 주로 이제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좀 조정이 클 때 저가에서 누군가 이제 끝났다 패닉세라고 떠나면 그걸 옳다쿠나하고 저가에 덥석 짚는 주로 이제 기관들이거든요. 주인이 바뀌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요게 끝나야 돼요. 요게 끝나야 손바뀜이 다 끝나야 시간이 지나면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후자고요. 이왕이면 낙관론자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서 헤이즈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사이클에 있다고 굳게 믿는다. 비트코인은 최악의 경우에도 7만 달러, 이게 이제 21년 최고치잖아요. 한 6만 9천 달러. 거기까지 깨질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할 거야.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 여기가 이제 돈이 쑥쑥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것이고, 비트코인은 모든 위험 자산이 타격을 입는 경우 7만 달러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레버리지로 사지 마. 약세장에서 꾸준히 매수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 지금 14억이 넘죠. 상승할 수 있는 최종 금융 지각 변동을 기다린다. 각자 알아서 비트코인을 사라. 저는 지금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2030년까지 이번에 10억, 15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2030년까지 해서 저는 최소입니다. 여기서 10배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게 나만의 확신이 100% 있는 사람과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결국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아직 준비가 덜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래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망할 수도 있죠. 극히 드물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100% 내가 다 지는 거예요. 책임을 당연히 내가 지는 거죠. 수익도 내가 다 누리는 거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뭐다? 이게 투자입니다. 이 반대가 뭡니까? 남 탓이죠. 네가 그때 그랬잖아. 가스라이팅, 희망 고문 등등등. 여기까지 합니다. 자, 또 다른 분석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 여기에서 무역 전쟁 불확실성,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코인이 지금 많이 힘들다.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 규모도 지금 최저 수준이다. 이더리움 아무도 지금 관심 없다. 3월 7일에 크립토 서밋이 있는데 여전히 리스크 오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네. 그러면서 명확한 거시경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자, 또 다른 이 친구도 나름 유명 인사입니다. 크리스 버니스케라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인내심이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항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항복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회다. 당연히 기회입니다. 저한테는 기회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인내심 뿐이다. 지금 판다. 제가 4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번이 뭐다? 패닉셀 금지입니다. 패닉셀 하면 상승 차선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버티기 힘들다면 코인 가격을 보지 말라. 저도 이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여기서 만약 더 힘들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매우 좋아하고 암호화폐는 이 조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저는 이 친구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코인도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지죠. 미 주식이 오르면 코인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그게 뭐가 솔직히 대수입니까? 언제는 코인이 주식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때도 있어요. 금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비트가 별도로 디커플링 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다? 돌처럼 굳은 확신이에요. 이게 있으십니까? 돌처럼 굳는다는 건 옆에서 아무리 지져도 나는 내 길 간답니다. 이게 돌처럼 굳은 확신이고요. 이 확신은 어디서 오냐? 엄청나게 많은 지식에서 옵니다. 플러스 지식만 있어도 이제 그게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경험치에서 옵니다. 경험치에서. 몇 번 이제 사이클을 지나면서 지식과 연륜이 쌓이면 이게 이제 누가 옆에서 한다고 이렇게 우르르 이런 게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3월 7일 날 우리나라 시간 3월 8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때 뭔가 발표하겠죠.
혹시 이때 뭔가 이제 코인이 다시 오르면 이제 저는 익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실은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3일이었죠. 저는 사실 뭐 에이다를 언제 샀는지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요. 이게 뭐 6년이 됐는지 7년이 됐는지 뭐 스테이킹 넣어놓고 거의 최소 5년간 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다 스테이킹 좀 풀어가지고 좀 일부 팔았어요. 팔아서 그 이제 판 금액이 있죠. 그거를 100%다 바이더딥에 쓴 건 아니고 바이더딥을 많이 했고요. 이제 다른 코인들 더 떨어지 뭐 그냥 물반 고기반이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이제 오를 수 있는 너무나 이제 조정이 저한테는 너무나 이제 귀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걸 100% 코인 그 재매수에 쓴 게 아니고 이제 좀 얼마는 떼요. 따로 떼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걸 이제 소고기라고 표현을 하죠. 소고기 사 먹을 돈은 전 반드시 뗍니다. 왜? 이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리고 이미 나는 수익을 거뒀잖아요. 이런 게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여유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급등락 코인이 이제 뭐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저는 실은 예전만 해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뭐 이제 뭐 업비트에 상장이 된다,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뭐 가격 오르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냥 아예 거의 한 5년, 6년, 7년 XRP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만 뒀는데 제가 조금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비트코인도 실은 뭐 그 지난 사이클 보면요. 막 85%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락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비트가 80%면요. 이제 알트는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폭락을 제가 몇 번 겪다 보니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제가 조금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는 그나마 이더도 예전에 17년도 뭐 200 몇십만 원 갔잖아요. 이 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알트는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코인 뭐 발표를 해서 아니면 뭐 이제 세금에 관한 거 뭐가 될지 모르죠. 크립토 서밋을 뭐 어쩌고 해서 코인이 오른다? 적당히 팔 겁니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가 넘게 올랐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단기 폭등은 반드시 조정을 겪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적당히 팔고 나머지 돈으로 밑에서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기에게 맞는 법을 스스로 이건 찾으셔야 돼요. 그 찾는 것은 제게도 알려주세요 해도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금액도 다르시고 뭐 상황도 다르고 위험 성향도 다르고 인내심도 다르고 시행착오는 필수입니다.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성공 투자 비결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